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은 감정을 나누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는데요. 4명 중 3명이 선택하지 않은 이것. 1대3의 비율로 나눠진 이 산업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애정 대체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 바로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과는 다르게 반려동물 문화는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불안감, 배변 등의 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에게는 선물 같은 이 산업이 나머지 3명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문화에 높아진 관심은 604만 가구,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성숙한 행동,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행동과 좀 질서 같은 걸 잘 지켜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화되는 걸 성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켜주면 강아지 키우지 않는 사람도 이제 지나갈 때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 다 불편함 없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강아지를 대하고 이런 배설물들이랑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라는 그런 게 성숙도야. 그래서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했을 때 엄마는 조금 높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 그래 맞아. 그 2, 3번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지금. 개 키우는 분들이 여기 문제처럼 성숙한 행동을 못하는 경우를 좀 종종 봐서 그리고 애들 놀이터에 막 있긴 한데 저도 둘 다 강아지도 키우고 애도 키우고 하지만 놀이터 이런 데서 애들 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네에다 막 쉬하게 하고 이러면 그 조금 기분이 그렇죠. 예. 반려동물 문화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친구, 가족과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보자 저기. 경이 앉아. 저기 일로 와. 아니 이건 놔두고 가자. 영어 쓰는 게 앉아봐봐. 공부하는 거네. 유준아,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같이 산책을 하면 어때? 불편해? 좋아? 괜찮아? 불편해. 불편해? 엄마는 어떤 거 같아? 엄마는? 엄마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은 거 같아.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주인 있는 강아지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뭐 옆에서만 봐라.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한다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세금 사용되는 거 이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안 키워서 그런가? 국가 세금을 거기에 쓴다는 건 나는 별로 안 된다는 좀 그렇고 보통이다. 안 된다. 아 저는 그거예요. 반려인들이 꼭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을 또 해야 하면 다른 비반려인들에게도 그 이해를 좀 구하고. 산책할 때도 배운 대로 강아지도 훈련 좀 하고 반려인도 훈련이 좀 되고 그러면 서로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애기 지나갈 때는 목줄을 짧게 잡고 가고 웬만하면은 돌아가거나 다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강아지 있으니까 강아지 있는 사람이 조금 피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거
거는 어렵네, 그치? 설아야, 우리 강아지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는 괜찮을까? 아, 조금 쳐다보는 건 괜찮을까? 부끄러워. 공원에 들어갔는데 반려인이랑 비반려인이 공간을 분리하는 건 괜찮을까? 그게 반려인들한테는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지? 근데 자꾸 뭔가를 너무 분리하는 건 나는 싫어. 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갔다 오세요. 할아버지, 태양, 설아. 서수령도 해야 되나? 아, 서수령 어려운데. 나는 그냥 목줄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 애기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원이 있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왜 반려인과 비반려인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공원에 네. 비반려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반려견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줄을 하고 배변하는 거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인들도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도시공원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개가 막 놀고 있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하진 않지. 난 좋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하는 거 불편을 느끼냐 하지만 우리는 매우 그렇지 않단다. 맞지? 줄도 안 묶고 다니는 분도 아직도 많고 길게 다니고 왜 사람이 오면 좀 저쪽으로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빼고 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시는 분도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성숙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아직도 많이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황들,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가까이에서는 다 좋아하는데 저희 아가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조금 본인은 좋지만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우 그렇지 않다. 비반려인들이 패티켓을 잘 키우고 있나요? 반려견은 난 보통이다 할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과 있다고 하면은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 만들게 만들잖아. 근데 이게 효과가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산책시키기가 더 쉽겠지. 그래? 우리는 니도 강아지 무서워하잖아. 근데 길 갈 때 강아지가 막 안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매우 그렇다고 할까? 그럼 보통이다 할래. 보통이다 할까? 반려견과 함께 다니면 느껴지는 불편한 시선들, 그리고 반려견과의 패티켓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 서로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적인 것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그리고 반려문화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거기에 따라가는 데는 좀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설문 결과는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올바른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패티켓이 효과 있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려견과 보호자 교육이 필수.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 성숙도는 43%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하지만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용한 공존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바른 패티켓을 지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입니다.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처음 시작하려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육의 지용성을 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대회라든지 학생 대회라든지 일반 보호자 대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인식부터 바뀌어지는 데 일환으로서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테스트 과정을 넘어서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기. 보호자가 걸어갈 때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보호자와 안전하고 바르게 걷는 것은 산책이나 예절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죠.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반려견과 함께 걷기에서부터 낯선 사람이 쓰다듬기 등 10단계의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예절 교육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산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정보들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공 학생 60여 팀 중에 우승팀은 어느 팀일까요? 이용종 교수는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들 대회에서 상주와 같이 평가를 인정받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용종 교수님과 세계 최고의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책임감과 보호자가 반려동물 한국형 교육 인증제 패티켓 에티켓 교육에 있어서 그 일한 이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전국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이거든요.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이라는 것은 우리 반려동물과 산책만 올바르게 시켜준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증 대회 뿐만 아니라 그런 가볍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 확산하는데 저희가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 경주에서 이용종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앞에 보고 어깨 펴세요. 편하게 어깨 펴시고. 자, 다시 갑니다.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란 반려견이 반려인 옆에서 올바르게 걷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교감을 하게 되고 반려견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비반려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소음, 낯선 사람, 움직이는 물체 등 산책 중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반려견이 적응하고 반려인이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도록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형견보다 힘이 세다 보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좀 힘이 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안 고치게 되면은 요즘 뭐 입마개 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지난 8월 청도에서 있었던 반려견 관련 행사에서도 바른 산책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종 교수는 반려인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반려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짧게 잡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왼쪽에 정확하게 놓으시고요. 하나하나 제가 교육을 시켜주는데 자,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양손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개들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빨리 통제할 수 있어. 칭찬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서 다른 개를 만나거나 예민한 행동을 할 때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주시게 되면 개들이 반응하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툭! 기다려. 자, 반박자 빠르게 기다립니다. 다시 따라.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 하나. 아무리 전문가가 반려견을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보호자가 정확하게 개를 리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지금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호자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리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반려견. 하지만 여전히 반려견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비반려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열쇠는 반려인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복도가
코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짖어대는 주인공은 올해로 3살 반려견 로운이입니다. 첫 독립 생활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든든한 응원군 로운이 덕분이라는 정현 씨.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며 짖어대는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의 형태다 보니까 소음 같은 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원래도 겁이 많았었는데 더 많이 짖게 되기도 하고.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가장 큰 불편은 소음입니다.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는 황가희 씨는 최근 반려견의 소음으로 이웃에게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예민하게 반려견을 대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바이브라 이미지를 활용한 생체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반려견과 같이 생활할 때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지, 또 어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집중력이나 활력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서 자주 검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반려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질문 내 혼자 하자. 6마리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은 가장 최근에 입양한 막둥이 버터. 그야 오늘 나한테 엉덩이 맞아서 엄청 찔렀어. 왜? 너무 많이 짖어가지고 아침에. 버터의 짖음으로 다른 강아지들도 짖기 시작합니다. 살찐다 죽는다 진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 가희 씨가 집에서 내내 하는 일은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을 짖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는 일. 정현 씨 집은 괜찮을까요? 로운이 혼자라 그런지 평온해 보이지만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평상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정현 씨와 가희 씨의 심리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반려견 문제 해결 솔루션이 제공되면 이들의 스트레스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자. 아이고, 식구들이 많구나. 안녕하세요. 그만. 대식구네. 정확히 7시 고양이까지. 가자. 겁도 많고 아까 보셨겠지만 좀 애들은 조금 짖다가 마는데 얘는 끝까지 짖고 특히 모르는 강아지 만나면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동안 가희 씨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못한다. 예. 밖에 나가서 올바르게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보고 짖고 다른 동물 보고 짖으면 그것도 또 타인에게 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간단한 예절교육, 이제 걸어가면서부터 발생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체크를 해보고 이 교정을 다시 해나가는 그런 걸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초인종이나 대문 앞에서 짖게 되면 바로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 눌렀을 때 못 나가게 옆에서 톡 해서 옆에서 먼저 못 나가게 되도록 처음에 잡아서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짖으면 옆에 이리 와 해놓고서 안 짖으면 그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반복해서 제가 초인종을 계속 누를 거거든요. 누르면 안 짖으면 그때는 보상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짖으면 옆에 툭. 자, 처음에는 옆에 하고 툭 치는 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되세요.
말로 옳지 기다려. 기다려. 옳지. 초인종 소리 뭐? 좋은 기억 따라서요. 초인종 소리. 좋은 기억. 사람이 들어왔을 때 좋은 기억. 모든 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 그래서 잘못했을 때와 잘했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줘서 알려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교육할 때는 한 3일 정도는 목줄과 리드줄을 해요. 3일 정도로 목줄을 끌었다 묶었다 반복하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줄이 없어도 가능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문 앞에 가지 않도록 같이 오면 저리가 뒤로 기다려를 해주게 되면 짖는 것은 확연하게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해가셨죠? 버턴의 가족은 비교적 간단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진짜 한 3회 정도 반복했을 때 짖음이 줄어드는 걸 보고 나서는 이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교육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집 역시 짖음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웅종 교수가 찾아갔는데요. 역시 벨소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로운이.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돼. 들어가자. 로운 안돼. 들어와 일로. 어때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짖어? 네, 낯선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네. 집에 초인종을 오거나 했을 때 반응이 저렇게 많이 짖는 편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면? 네?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많이 짖죠. 계속 짖? 네네. 밖에서도 그렇고. 혹시 집에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시켜보셨어요? 네. 조금씩 시켰으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할 줄 아는 걸 응용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보는 쪽으로 할게요. 자, 이리 와. 내려와. 자, 한번 올라볼게. 올라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자, 그대로 해서 목줄을 기다려. 툭! 기다릴게요. 자, 제가 움직입니다. 자, 기다려볼게요. 기다려. 기다렸고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아래에 있다가 초인종을 누르면 올라가 엎드려 기다려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돼. 올라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자, 기다려. 자, 지금 이거를 응용을 하는데 3내지 후에 반복 교육을 할 거예요. 3내지 후에 반복 교육을 하면 짖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바로 보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내리세요. 네. 내려. 기다려. 과연 로운이한테 변화가 있을까요? 엎드려. 기다려. 앉아, 엎드려, 기다려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응용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려견에게 좋아하는 공간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이런 걸 시키는데 사실 왜 시키는지를 몰라. 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응용이에요.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두 마리를 기다려? 안 돼. 잘했어. 이렇게 금방 되니까 한두 마리를 떠나서 그냥 주인분들이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산책 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심하게 짖는 행동을 보이는 로운이. 우리 아가들을 어떻게 지금 산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뒤 따라가면서 지켜볼 거거든요. 버터하고 논이 평상시에 산책하던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산책 한번 해보시죠.
가보자. 가자, 로운아. 옳지. 가자. 로운이랑 가자.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씩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건지, 강아지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건지 우왕좌왕하는 모습. 앞서 보셨던 바른 산책 교육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산책하면 사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죠? 다 관섭을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돼 힘들고 잘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 그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쉽게 산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줄 한번 톡 쳐볼까요? 톡 쳤을 때 개들이 감각이 올 정도의 길이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자, 강아지는 걸어갈 때 목줄이 단단하게 평창되게 되면 개는 더 버티거나 빨리 가거나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개들이 많이 짖죠? 보호자부터 앞에 있는 개. 그렇잖아. 개들 짖을 때 다 어디 있어? 앞에 있어. 보호자보다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예민하게 짖죠? 보호자보다 뒤에 있는 거. 그쵸? 근데 옆에 따라다니는 개들 혹시 짖는 게 보셨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옆에 붙는 개들 짖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짖는 개들 없어. 옆에 붙는 개들이 보호자 말 잘 들어 안 들어?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산책 나갈 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걷는 걸음걸이를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한 3걸음만 갈까? 하나, 둘, 셋. 기다려. 그냥 당기세요. 응, 기다려. 쭉 당기세요. 오케이. 그쵸? 자, 산책은 처음 습관인데 배워보는 산책 교육이 어색하기는 메인 반려견도 포인트가 뭐가 마찬가지. 있냐면 하나, 둘, 셋 하고서 기다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걔가 앞에 있어. 그래서 하나, 둘 반에 기다려를 해야 돼. 응. 자, 걸어갈까요? 3번. 하나, 둘, 기다려. 투. 기다려. 예, 기다려. 그렇죠. 이제 안 왔으면 당기세요. 오게끔. 자, 강아지 교육은 기다려. 습관입니다. 습관적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안 하고 버티고 먼저 가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호자에게 맞춰. 3걸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기다려. 투. 기다려. 하고 조금이라도 앞에가 있으면 뒤로. 자, 그쵸. 기다려. 안돼, 가자. 바른 산책 교육의 핵심은 반려견이 앞서거나 뒤따르지 않고 보호자 옆에서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발 행동을 보이기 직전에 목줄을 당겨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세요. 가보자. 일로 와. 이제 짖지도 않고 정현 씨 옆에 붙어 사뿐사뿐 잘 걷는 로운이.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바른 산책의 모습이 익숙하진 않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버터. 몇 분 만에 가르침 끝에 꽤 괜찮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안정감을 찾은 버터의 모습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의 바른 산책,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산책하는 도중에 개가 짖어. 비반려인은 벌써 겁을 먹겠죠. 산책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원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네요. 또는 배변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나는 또 개가 무서운데 개를 끌어놓거나 줄을 길게 해놓다 보면 공포와 두려움, 그 다음에 패티켓에서 대소변 보는 모습을 보면 서로 다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정확한 반려 문화가 형성이 되고 패티켓 혜택 교육을 실천을 하게 되면 일반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마찰은 최소화로 줄여질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웅종 교수에게 배운 산책 교육을 꾸준히 연습한 로운이네와 버터 가족. 그동안 얼마나 달라진 모습일까요? 한 달 뒤 다시 두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천히. 짖지도 않고 조용히 산책 연습을 하는 버터. 처음과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것 자체가 가해자도 엄청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걷는 소리,
아니면 뭐 복도에 나는 소리, 벨소리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지는데 그거 자체에 제가 도움을 받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그 층간소음으로 그 스트레스 받던 분들도 이제 조금 갈등이 좀 덜 하니까 이웃 보기에도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약간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 도망갔었거든요. 일부러 피해갔었는데 이제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조금 얘가 막내예요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마음도 표정도 한층 더 안정돼 보이는 가희 씨. 솔루션을 받고 난 이후 가희 씨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과가 균형이 잡힌 마음 상태, 여유로운, 그리고 차분한 보통의 상태, 균형 상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정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반려견 로운이와 정현 씨를 만났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보호자가 기준이 될 때 반려견들의 행동 변화는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반려인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반려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도 많이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나 뭐 카리스마 이런 게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스트레스도 보통이에요. 로운이가 좀 말을 잘 들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마음이 편한가 봐요. 우선 층간소음이라는 게 강아지는 원래 바깥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동물이니까 실내에서는 좀 절제하거나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선 그 교육을 통해서 견주가 확실히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니까 실내에서도 접목시키거나 좀 강아지를 컨트롤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층간소음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Let's go. 잘했어. 고마워.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보이는 반려견 때문에 함께 예민해져 밸런스 수치가 52.7로 체력 소진과 불평, 불만의 지수가 높았던 박정현 씨는 솔루션이 끝난 후 안정감과 편안함을 되찾아 밸런스 수치가 56.0으로 증가했습니다. 층견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수치가 28.2로 피로함과 불쾌함의 지수가 높았던 황가희 씨는 솔루션이 끝난 후 마음 상태가 균형이 잡혀 스트레스 수치가 23.2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밸런스와 에너지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네요. 앞서 로운이네와 버터처럼 반려견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도심 공원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을 만나 공원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는 순간의 스트레스 지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할 뭣도 없이 그냥 얘네들 없는 쪽으로만 가려고 그렇게 별로 좀 좋은 추억이 없으니까 거의 그 이후부터 아예 그냥 방금 보셨던 반려견 네. 훈련을 잘 받은 반려견이에요? 예, 잘 받은 것 같긴 하네요. 가까이 잡아서 어때요? 아, 무서워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대형견이 실현면에 가까이 있을 때는 부정감성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부정감성이라 하면은 공격성, 스트레스, 불안, 의심, 그 다음에 긍정감성인 밸런스, 매력, 자기조절, 에너지 이런 부분이 긍정감성인데 실현면이 대형견에서 가까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실현면이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부정감성이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맨이 이 대형견이 훈련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이 실험맨의 어떤 그 대형견으로서 받은 흥분도나 이런 것들은 좀 안정되게 좀 변하고 있고 또 불쾌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또 불안감에서 오는 그 불쾌 감정 이것이 여전히 일반 상태보다는 좀 존재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는 상태를 인지한 후에는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실험맨의 실험 결과에서는 특히 불안 지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대형견이 실험맨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실험맨의 불안 지수는 31.3이었는데 대형견이 가까이 오니 39.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반려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처럼 교육을 잘 받은 명견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반려견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에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반려인들이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들한테 짖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비반려인들은 이 아이들이 그 반려견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물고 안 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봤을 때 그 내가 무서워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물고 안 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비반려인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번엔 특별한 자리에 제작진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초대한 사람은 바로 가희 씨네 가족. 가희 씨는 청년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방향을 찾아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자리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서일까요? 아직까진 분위기가 어색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라도 이렇게 하나 시작을 하면은 또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진행하고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은 패티캣이란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해지고 또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키우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집 지키는, 그래서 집을 잘 지키면은 막 먹다 남은 짬밥 같은 거 막 주고 할머니들이 막 이제 키우는, 그래서 막 안 짖으면 오히려 혼나고 도둑 들어오는데 왜 안 짖냐고 쫓겨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강아지를 위해서 생일 파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우리 강아지 돌이라서 돌잔치 했어 이러면 저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저 약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돌을 섞어서 전지에다가 반려동물이란 키워드를 두고 과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미래는 어떤 키워드가 생길 건지를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쓴 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자, 전지를 나눠드릴게요. 가운데 반려동물이란 키워드를 쓰고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한조가 돼 반려동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갑니다. 어색함을 뒤로하고 하나씩 자신의 생각을 꺼내어 놓습니다. 반려문화의 앞장서는 이웅종 교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큰 목표를 둔다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만들고 싶어서. 서로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같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자, 이거 저희가 쓴 거 제가 다 모을 거거든요. 모아서 각 조별로 공통되는 걸 찾아서 한번 줄거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겹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또 이거 문제 해결 서큘레이션 한번 써볼게요.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느새 편안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양하게 나온 많은 의견들 중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종합해서 3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르셨는데요, 지금? 유기견과 사고 이렇게 고르셨어요. 하나 긍정적인 것도 하나 끄어볼까요? 서로의 다른 생각을 비슷하게 맞춰 연결하는 것. 지금 반려동물 문화에 꼭 필요한 것과 닮아 있습니다. 키워드는 앞에 제가 3개 써놨습니다. 다음은 함께 뽑은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 정책과 사회적 방향, 지역과 공동체 실천 방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고 해서 누가 쫓아와서 걔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왜?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비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한 시대에서 자꾸 편을 가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옛날에 제가 주장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장을 만들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편을 갈라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제 생각이거든요. 서로가 생각하는 성향과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맞추고 그런 것들을 규칙을 정해서 우리들끼리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반려견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과 공동체 실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비반려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을 공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주변 지인들은 혹시나 너희 집 강아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해 라고 얘기를 잘 못 해주기 때문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고치는 거는 고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은 뭐 주민이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정말 소규모면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에서라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개맘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걸 웃어야 될까? 아니면 울어야 될까?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고민하게 됐거든요. 왜 이런 단어가 생겨났을까? 뭐 더 좋은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또 있지 않나 또 봐지거든요. 사회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교감과 소통을 통하고 이웃 간에 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의존도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반려동물에게 더 너무 높아지지 않나? 뭐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또 짧은 시간에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행사가 있거나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내 실제로 반려인들이랑 그냥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들도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근데 나도 거기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번 스쳐 지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살 안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집니다. 가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사람들과 서로의 불편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좀 이렇게 이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거 겪으신 적 전혀 없으세요?
겪고 참아야 겪기는 많이 겪었지. 그런 얘기 좀 해. 아니 나는 제 밑에 사니까 자전거 탁 갖다 대면은 바로 앞집에 앉아 내가 올라오는 소리가 나면은 막 배경가 좀 장난기 많이 치지. 예, 뭐 지수가 내가 막 가다가 오다. 키우는데 이제 개소리가 안 나면 안 되지. 그래, 당연히. 맞다. 근데 저는 제가 키워도 저희들 갑자기 한 번 막 짖으면 짜증나가지고. 맞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달에 이사 왔거든요. 이사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쭉 하더라고. 어디서 뭐 강아지를 키울 줄 몰랐던데. 우리 때문에. 아니 이쪽에 2월달에 이사를 왔거든요. 이쪽에 이사를 501호에 이사를 왔는데 아니 막 한 11시 12시 동안 확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러더라고. 왜 저렇게 소리가 강아지 때문에. 아니다, 우리 집이지. 왜냐면 우리 집이지, 우리 집. 저그 소리 몰랐는데 밑에 집 몰랐는데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니 갈등의 시간들은 소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키우는 집이나 안 키우는 집이나 서로 그냥 공정하게 이해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이웃지간에 뭐 소통하면서 더 이렇게 사이좋게 대화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가지고 내나 내 강아지가 내나 좋지 또 남한테 또 좀 피해 그죠, 싫어하시는 맞죠 맞다니까. 작은 애도 그래. 싫어하죠. 내는 내 강아지 우리 아저씨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내 강아지니까 다 좋아. 그게 아니잖아. 그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싸울 때 상황을 보면 이제 강아지가 짖는데 내 집에서 내 강아지가 짖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면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두덩이 시키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싸우진 않았지. 강아지 왜 카페 이런 데도 좀 가가지고 좀 놀리고 너무 내 강아지 내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좀 놀려가지고 좀 교육 좀 시켜야 사회성도 좀 키우고 있어. 저희 빌라에는 보니까는 오늘 알았지만은 진짜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네 그지. 그러니까 키우는 집 안 키우는 집 키우는 집에서는 조금 강아지가 조금 조용하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또 안 키우는 집에서는 막 조금 이해를 합시다 막 살아야죠. 짓고 해도 서로 시간에 막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보면은 이렇게 막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네, 근데 우리는 또 소규모로 살고 하니까 서로 다 서로 뭐 이해를 하면서 그래 살아가도록 합시다. 강아지가 엄청 좋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사실 저희도 한 번씩 그냥 강아지들이 짖으면 우리 강아지가 짖는 거니까 내버려 둘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웃집에서 또 비반려인이신 분들이 강아지 짖은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런데 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다, 이해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육이 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에서 반려견의 수만 늘어난다면 그 피해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의 몫이 됩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보이지 않는 벽을 모두가 소통하는 문화로 감싸 안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반려견을 생각할 때, 교육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나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비반려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거나 같이 배우며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서로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같이 받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이죠. 그냥 밥만 준다고 얘네들이랑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얘네들 이쁘다고 미용 비싼 돈 들여서 미용해주고 옷 사주고 같이 살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랑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좀 패티켓에 잘 지킨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분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게 좀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반려인들과 또 반려동물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도시나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좀 검토도 많이 하고 그 이웃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운아,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혼내서 미안해. 알고 있지. 근데 누나가 로운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용히 할까?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해.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 전문가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호자가 전문가에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배워서 보호자가 직접 우리 반려견을 테스트하는 가장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더 많잖아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 간의 갈등 문제가 또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가 철저하게 에티켓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면 결국은 비반려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갈등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공존하는 사회, 공존하는 문화, 반려 문화는 함께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용한 공존이 필요합니다.